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제 채권 시장을 보면서 오늘 이번 주는 어떨지 한번 미리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일본 얘기 해주실 건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현재 채권 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도 채권 시장의 금리 상승 흐름 지속이 되고 있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주만 하더라도 전주 대비 한 10bp 정도 오른 3.84%까지 올라갔고요. 특히 2년물 금리는 통화정책 불안감으로 14bp 정도 올라가면서 4.89%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큰 재료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서 연내 2회 또는 그 이상의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금리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펀더멘털 재료로도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2%로 상향 조정되면서 주 후반까지도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고요. 국고채 3년 금리는 4bp 정도 오른 3.65%로 마감을 했고 10년물 금리는 다소 조금 보합세 흐름을 보이면서 3.66%에서 방향성 없는 등락을 보였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주 초반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제 크게 증가를 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다소 제한되는 흐름 보였지만 주 후반에는 국내를 비롯해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말씀 들어보면 진짜 파월 의장은 정말 셀럽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금리에 대한 그런 얘기 들어봤고요. 채권 시장 이슈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엔저가 그리고 YCC 이 움직임의 연결성을 좀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요.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제가 이번 주 키워드로 생각하고 있는 주제는 엔저가 YCC를 과연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일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3월 중하순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엔달러 환율이 지난주 기준으로 144엔을 상회를 했습니다. 직전 흐름을 말씀드리면 먼저 5월 말 엔화가 140엔 정도를 상회하자 일본 외환당국이 긴급 회의를 소집한 바 있고요. 당시에 구두 개입을 단행하면서 회의 직후 엔달러 환율은 130대 후반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고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가팔라진 엔저의 배경에는 아시다시피 우에다 총재가 4월 부임 이후에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통화정책 완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오히려 연내 점도표를 6월 FOMC에서 상향 조정하면서 결국에는 미국과 일본 간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지속된 점이 엔저 상승의 가장 큰 재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중소형 은행권의 불안 문제 그리고 정부의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된 달러 기준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엔화 수요가 저하된 점도 약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서 엔저가 YCC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가장 커졌던 큰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의 5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요. 일본의 5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YY 기준으로 3.2%를 기록하면서 4월 3.4%에 이어서 연속으로 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 경제 전망이 발표되는 7월 28일 일본 금정위에서 물가 전망이 목표치에 근접하게 상향 조정된다면 결국에는 현행 YCC 정책의 수정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엔저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물가 상승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올해 춘계 노사 협상에서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4월달 발표된 일본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로 3.0% 감소하면서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일본 은행의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 수준에서 1% 이상의 실질 임금 상승률이 지속돼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물가 전망치를 전제로 하면 올해 일본의 임금 인상률 3.6%보다 더 높은 임금 상승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작년 일본의 물가 상승의 주도 원인 중 하나였던 수입 물가 상승, 즉 코스트 푸시의 영향이 최근 들어서 수입 물가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본의 물가 상승률의 플러스 폭이 축소될 가능성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개최된 E12 연내 포럼에서 우에다 총재가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수입 물가 상승은 한풀 꺾이고
버티면서 물가 상승률이 연말을 거치면서 둔화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내년 물가 상승률은 반등할 수 있지만 해당 예상에는 별로 자신이 없다는 측면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조사된 일본 채권 시장의 기능 회복에 대한 서베이 조사 결과도 5분기 만에 해당 수치가 반전하면서 현 시점에서 YCC 정책의 수정에 대한 시급성도 역시나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은행이 7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긴 하지만 6월달 금종이 성명문에서 지금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 고려를 할 때 일본은행의 물가 기조 판단에는 특이점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에다 총재가 지금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 성급한 정책 전환의 코스트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물가 전망이 목표치에 근접하게 상향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물가 동향의 불확실성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 전례를 볼 때 향후에 엔화에 대한 약세 속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오히려 통화정책적 변경보다는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들이 오히려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연내 일본 중앙은행의 YCC 정책의 폐지라든지 변화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증시 뜨겁죠. 계속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연구위원님께서도 이쪽을 한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월요일이니까 주간 채권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과 금리 하락 재료 모두 혼재한 상황이고요. 방향성 없는 박스권의 등락 그리고 변동성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4일날 발표되는 6월달 국내 소비자 물가는 2%대 후반까지 둔화세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런 호조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미국 경제 지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관심은 이번 주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지표는 6월달 비농업국 부분 고용에 대한 지표고요. 지금 전월치 33.9만 명 증가에 비해서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연내 이외의 추가 인상에 대한 불안 심리가 단기간 소강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달 FOMC 전까지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안감들은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금리의 하방 경직성으로 작용을 하면서 당분간 금리 상승 흐름이 우위인 시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당분간 상승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